이번에 좀 이것도 뉴스가 많이 읽은 뉴스인데요. 중국에 배터리 인재를 빼앗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중국 지난 7일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선전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연구 본부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헝다 그룹이 배터리 연구원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등 이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인 연구진이 많이 이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입니다. 한 배터리에 칼날되나 국내 고위급 연구진 중대거 이직. 눈에 띄는 건 연구원의 간부진이다. 이날 중국 신화닷컴 보도에 따르면 방문한 쉬 회장을 맞이한 배터리 연구원장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준수 전 현대모비스 전무다. 핵심 간부진의 대다수도 한국인이다. 연구원 부원장은 김상범 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 총괄이며 이규성 전 LG화학 배터리팩 개발센터장과 김영남 전 LG화학 배터리 ESS 아시아 총괄이 각각 원장 보좌를 맡았다. 김찬중 전 삼성 SDI 배터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도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센터 총책을 맡는 등 과거 국내 배터리 3사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중국에 모였다. 고위급뿐만 아니라 국내 실무 연구진들도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헝다그룹의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에는 총 8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영입된 연구 인력이라고 본다. 업계에선 국내 핵심 인력들이 해외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아무 기술도 없는 부동산 회사인 헝다가 몇 년 만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사업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망합니다 이거. 네. 망해요? 예, 결과적으로 헝다가 배터리 사업 하다가 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송작두가 가나요? 네, 송작도 갑니다. 몇 개월 만에 망하나요? 2년 안에 망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은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력 유출, 기술 유출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중국 애들이 하는 방식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못 키워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임원급들 말하자면 부사장이나 뭐 이런 임원급들을 먼저 스카웃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제 기존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재스카웃 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센터장이니 뭐 총괄이니 이런 사람들의 기능은 가서 연구하는 게 아니야. 사람 빼오는 거야. 그거 하려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망한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연결돼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일본의 그 엘피다 옛날 오래전 그 반도체 회사 이사들을 영입을 해갖고 일본 인력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연구를 한 거야. 했는데 이게 최신 과정이 아니야. 이게 기존에 지금 헝다가 한다고 하고 있는 이 배터리 사업은 지금 주력이기는 해요. 주력이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의 2, 3년 후의 시장을 주도할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최신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많이 쓰이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삼극재라 그래갖고 니콜, 코발트, 백금 뭐 이렇게 망간 이렇게 해서 백금 코팅한 망간 이렇게 해서 삼극재로 해갖고 이걸 만들고요. 얘네들은 양극재라 해갖고 두 개 전극만 해갖고 쓰는 방식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삼극재가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은 좋지만 삼극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이거를 실용화하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LG화학인 거야. 네. 그래서 중국은 양극재 배터리 기술만 갖고 있고 양산을 할 수 있지 아직 삼극재 배터리 자체를 아예 못 만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빼간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주류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리튬 공기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어. 전도체로 활용해가지고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헐. 이렇게 되면 저장 용량을 4배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동안 전기차가 많이 가봐야 400km 안쪽인데 1000km가 넘는 한 번 똑같은 용량 가지고 1000km가 넘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들에 대한 배터리를 이미 개발하고 우리는 양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있는 애들이 그거를 먼저 땡겨 가지고 그 기술을 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연계돼 있는 연구원들을 빼간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 소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 옛날 기술을 그렇죠. 배운다는 이제 거지. 옛날 기술을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업계가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일본 CEO를 데려다가 10년 가까이를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게 20나노급 배터리를 겨우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만 빼내간다고 해갖고 그게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연결되어 있는 소재공학이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그와 관련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빼갔다 그래서 그 기술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특히나 헝다는 이제 부동산 그룹으로 그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룹이에요. 아마 축구 얘기 때 내가 한번 네. 했을 거야. 시진핑한테 잘 보이려고 축구팀 만들어갖고 그렇죠. 수조원 꼬라박았다고. 근데 그걸 해갖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이었는데 지금 중국도 부동산 개발이 여의치가 않거든. 거품이 꺼지면서 그 상황에서 급하게 그냥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서 뭘 할까? 정부가 나한테 밀어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배터리 사업에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현재 중국에 납품되는 양극재 배터리 시장 안에 끼어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기술 유출이 대거 이루어진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수 접어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 빼가려고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옛날에 많이 했어요. 반도체 엄청 많이 인력들이나 했죠. 게임 회사 인력들 엄청나게 많이 스카우트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킨 놈이 없어요. 약속? 이게 연봉 1억 받던 사람을 연봉 9억 주겠다고 5년 동안 고용 보장한다고 계약서 쓰고 간단 말이야. 1년 반 만에 다 잘렸어요, 그런 애들. 기본적으로. 1년 반 만에? 네, 대부분 1년 반 안에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그냥 잘라버린 거야. 뭐 고용 유지도 안 해줬고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쪽 엔지니어들한테는 나쁜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진짜 핵심 인력들은 안 가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지금 사실 지금 기사에 나온 그 3대 거기 중에 하나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 안에도 외국인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친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해외 영업부 안에도 국내 대학 출신은 본인밖에 없어요. 다 해외 대학 출신의 한국인들도 워낙 많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그 정도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기존 연봉 체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굳이 그렇게 일자리를 옮겨 정말 순간적으로 그 숫자에 눈멀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첨단 공법이나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 연구원한테 로열티를 줍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외국 가서 맨 땅에서 해갖고 거기에 대한 보장도 없이 연봉 때문에 옮겨갈 정도로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요. 간 맞아.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지. 그게 쉽게 말하면 숫자에 눈멀어 가지고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메이저리그야. 근데 저쪽은 하위 대만 리그 뭐 그런 정도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우트에서 가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도 한물 간 사람인 거야. 그렇지. 맞아. 여기 안에서도 이 도태될 그 언저리에 그렇지.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좀 땡겨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어차피 어차피 끝날 건데 이번에 큰 돈 받거나 FA로 갈래 그리고 대만 가서 야구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돈은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버리면 한 게임에 150
10개씩 던져야 되고 3할을 치고도 욕 처먹는 거야 거기 가갖고. 그렇겠네. 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너무 이제 현실성을 좀 무시한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봐지고요. 아니 주변에 아니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없나?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야지. 너무 언론사 친구들이나 너무 검사들하고만 놀지 마. 걔들이 뭘 알아? 일반 대기업 상황도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산업의 메카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미 네.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배터리 부분에 LG화학이 있어서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고요. 1위고요. 그 3위권에도 이제 SDI나 그 SK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에다 공장을 다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시장 재패를 위한 준비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들이 1위로 들어와야 돼. 오죽하면 테슬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빼가지고 중국에서 그 척박한 환경 안에서 개발하겠다고? 물론 2년 안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그 9세대형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거기에 돈 처발라서 개발하는 순간 바로 폭망하는 거예요 신제품에. 네. 진짜 이미 개발하라고 우리나라는 기다리고 있어. 너 그거 꺼내놔봐. 나 바로 새 거 터트린다. 이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5G나 휴대폰 뭐 이런 거 칩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유가 경쟁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게끔 냅둬요. 그 결과가 나올 때쯤 돼갖고 폭탄을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경쟁자 자체를 없애고 시장을 독식해 왔거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 동생이 중국어 전공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유학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영업을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장을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호주 쪽 많이 가거든요. 이 친구 얘기 그때 들었을 때는 전 진짜 되게 이렇게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충격과 공포였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 영업하면요. 경쟁자가 다 같은 우리 같은 자국 나라. 기업이야. 맞아요. 예. 삼성, LG, SK가 외국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싸우고. 있는 거야.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참고로 제 동생이 그 3사를 다
거친 애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가 그 회사도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별 걱정이 없는 네, 기사인데 별 걱정 없는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네. 예,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기사를 중국에서 리트윗 해갖고 헝다가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뜯어다가 지돈을 할 거 아니거든. 투자하다가 망한다. 투자하다가 망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망할까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망하지 않나요? 세상에. 아니 지금 계속 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 화천 자동차라고 이게 중국의 국영 자동차 회사거든요. 그 아우디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중국에서 최초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었던 데가 그 심양에 있는 화천 자동차예요. 내가 그 공장 들어올 때 현재 사업을 했었거든. 98년도 9년도 때. 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파산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 만들어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원조 회사가 부도났어요 오늘. 그래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유기업 불패 신화가 무너졌어. 중국이 돈이 없는 거죠. 그만큼 다시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중국의 제일 큰 제일 오래된 화천 자동차가 지금 부도난 상황인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헝다 따위가 들어온다? 나는 하라고 등 떠밀고 싶어요. 네. 그럼 2년 후에 망하니까. 네. 전문가 했더니 진짜 파산도 전문가.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산했지? 파산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제 틈새 공략을 잘해요. 네. 틈새로 잘 망하십니다. 예. 아이고, 예, 문영찬님이 송 작가님 사업 준비하시는 거 없으셔요? 이건 무슨 의미로 물으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이분 지금 방송만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네. 예.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직원들이 무서워서. 파산도 전문가. 네. 아이고. 하지만 파산지석. 우리 파산지석. 네. 그 우리 송 작가 TV는 워낙 우리 센터장님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구글이 우리를 그러게 오늘 방해하고 있는 잘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이제 되네요. 문제인 것이죠. 네.